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 AI 시스템을 현장 설치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세 번째입니다. AI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해 놓고 해보니까 추론도 잘 되고 정상 작동을 해요. 그런데 알 수 없이 간혹 가다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AI 추론이 늦어지고 추론이 틀려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종종종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고객은 도대체 AI가 왜 이러냐고 우리한테 엄청 불만을 제시하겠지요. 그 원인이 뭔지 그걸 이 영상에서 파헤칠 것입니다. 자, AI가 모두 정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 AI 시스템만 비정상일까요? 왜 우리 것만 비정상일까요? 그러면 그 각각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다 정상이래요. 문제는 AI 시스템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부터 통신 뭐 그 중간에 버퍼 해서 결국은 우리 모델에 추론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이런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이게 또 아주 타임 크리티컬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오는 영상이 AI 모델까지 추론 엔진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게 즉시 연결되어야 판단되어야만 되는 실행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간축의 작은 흔들림이 발생을 했다라면 결국은 이것은 추론에서 비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AI 시스템은 특히 이래요. 어떤 부분적으로 정상이다 해서 당연히 우리 추론이 다 당연히 정상으로 작동한다 아니에요. 전체가 정상으로 작동해야만 우리 AI 시스템도 정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이 증가했고요. 이전에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또 디지털 시스템보다 AI 시스템으로 가면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스템은 어떻게 전체적인 수학적인 함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두 다 현장에 들어온 걸 전부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걸 결국 미분하고 해서 최적의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간에 일정 부분에 미세하게 변동이 있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이게 추론 엔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상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현장 카메라 업체에다 물어보겠죠. 문제 없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 코드, 당연히 코드도 문제 없다 나오지요. 전원요? 뭐, 보나마나 문제 없죠. 네트워크 하면 이 사람들 핑 테스트 해볼 거 아닙니까? 핑 테스트에도 정상으로 나와요. 저 핑 테스트에서 타이밍이 지연되고 뭐, 드랍 발생하고 하면 저 정도 네트워크가 불안했으면 우리 AI가 작동하기가 어려웠겠죠, 처음부터. 그런데 항상 다 정상이에요. 이러면 왜 추론만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시죠. 앞에 있는 그림에서요. 귀신 한 마리가 살아 있어 가지고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런 숨어 있는 귀신 덩어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귀신이 살아 있길래 저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자, 그 귀신을 보죠. 살펴보죠. 이놈은 어떤 특정 장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 특정 장비에 살지 않고 장비와 장비 사이 연결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떤 특정 부품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실행 사이클을 만든다고요. 그죠? 센서가 여기에 카메라 대신에 센서가 있을 수 있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제가 글자가 별로 잘 쓰지 못합니다. 타임 크리티컬, 어떤 정해진 시간 주기 내에 착착착 들어와서 AI 시스템에 데이터를 딱 타이밍에 맞게 제공해야만 저런 일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경계 영역, 여기 연결부 이런 부분요. 경계 영역에서 생기는 작은 흔들림, 특히 타이밍이에요. 타임이라고 하죠. 뭐. 타이밍 흔들림이 가장 문제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결과는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요. 프레임 드랍이나 버퍼의 타임아웃이나 버퍼 딜레이나 뭐 센서 값이 특별히 어떤 특정 센서 값이 톡 튀거나 아니면 값이 줄거나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놈은 그라운드 전이 흔들림, 그 다음에 EMR 노이즈, 서지, 전원 변동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얘가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실행 체인이잖아요. 딱 긴밀하게 연결된 실행 체인.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러 가지 센서들, 카메라들이 쫙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것처럼 자기의 지정된 속도로 해가지고 착착착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 물류센터에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만약에 어떤 차가 막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어떤 놈은 일찍 들어오고, 일찍 들어온 건 뭔 소용해. 늦게 들어온 놈이 문제죠. 늦게 들어온 놈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류센터는 다 돌아가야 하잖아요. 결국은 데이터 흐름이 시간이 흔들리면 결국은 AI 판단이 비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귀신, 저 달걀 귀신처럼 생겼어요. 저 달걀 귀신의 정체를 아시겠지요? 어떻다? 타이밍에 오르다. 그 타이밍에 오류는 왜 나왔냐? 아예 그라운드 전이나 노이즈나 서지나 이런 전자적인 원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이게 여기까지 감 잡으셨으면 정확하게 왜 AI 시스템이 저렇게 작동이 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면 이 귀신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입력하는 경로의 사이에 숨어 있어요. 경로와 경로 사이에 숨어 있어요. 여기 센서와 카메라 사이, 여기요. 중간중간 이거 연결하는 것들이요. 이것들 다 귀신 덩어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에요. 요것들요. 이 화살표들이. 어쨌든 이런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 모델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보냐면 이 경로를 다 거치고 다 거쳐가지고 완전히 뭐랄까, 여기서 출발했을 때는 여기 아주 100% 좋았어요. 그지만 깎이고 가지고 여기 오다 보니까 한 80% 정도 품질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모델은 누구를 봐요? 80%로 품질이 저하된 데이터를 본다는 거예요. 조금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디지털 데이터는 1과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센서에서 100% 품질로 출발한 데이터가 모델에게는 80% 품질로 도착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80%라는 것은 데이터 자체의 품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0 아니면 1이에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오케이, 아니면 중간에 뭐 페리티가 나오거나 뭐 압축 오류가 나오면
0% 사용할 수 없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타이밍은 그게 워낙 원래 정해진 타이밍에 도착했냐 아니면 약간 딜레이를 일으켜서 도착했냐에 따라서 빨리 도착했다, 정시에 도착했다, 정시보다 몇 퍼센트 늦게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타이밍 기준으로 80% 품질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음. 그러면 이런 타이밍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연이 되겠죠. 타이밍, 이게 시간이 예측할 수 없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중간에 디지털 시스템들은 전부 다 자기 타이밍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데 자기 정해진 범위 내 타이밍 기다리는 시간 내에 안 들어오면 그 프레임은 늦게 도착했어도 이미 얘는 프레임 저기 타임아웃 걸려가지고 그 프레임 누락시켜 버리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그죠? 그러면 또 버퍼에서도 밀림이 생기죠. 빨리 와도 문제고 늦게 와도 문제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센서 값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면 그게 계속 값이 이어져서 이렇게 센서 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들어왔다가 여기 하나 들어왔다가 여기 하나 들어왔다 하면 센서 값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가다가 톡 튀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센서 값의 스파이크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가장 전기적으로는 사실 기준 전위의 흔들림이 생겨서 발생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뒤로 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AI 모델에게 입력된 데이터는 이미 흔들린, 누구가 흔들려요? 타이밍이, 타임이 흔들린 데이터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전위가 흔들림. 여기 지금 원인 쭉 말씀드리는데요. 볼게요. 그라운드, GND, 여러분 프레임, 그라운드, 쉴드, 보호 접지, 이런 거 제 맨 앞에 강의에서 그라운드는 뭐라고 했냐면요. GND는 한전에서 나한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요. 그러면 어떤, 여기다 쓸게요. 나라는 기계가 있어요. 장치는 뭐 먹고 살려면요.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공급해 줘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전자장치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장치는 얘 안에서 일을 한 다음에요. 다시 그 전류가 흘러서 한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220볼트예요.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요. 여기 한전에 돌아가는 이 선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장치 돌아가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이렇게 왔는데 돌아갈 길이 없으면요. 장치가 저 전류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우리 장치를 통해서.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맨 처음 강에서 그 강물에 비유했잖아요. 각 모든 장치들은 한전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먹고 그걸 갖다가 쫙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지구한테 다 뱉어내는 거예요. 지구는 영원한 0볼트 아주 커다란 그 호수와 같거든요. 용량이 매우 큰. 그래서 그, 그런데 이 기준전이의 흔들림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이 한전으로 돌아가는 이 전위를 GND라고 그래요. 그라운드. 이건 절대 접지가 아니에요. 쉴드도 아니에요. 전자장치가 사용하는 기준 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그래, 자꾸 그라운드 하니까 이 접지라는
접듯이 자꾸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절대 접지 아닙니다. 기준 전위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걸 0볼트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0볼트 근처예요.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하든지 저 기준 전위가 흔들리면 그러면 이 장치의 작동 전반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마치 지구에 지진이 난 거고 똑같아요. 지진이 우리 지구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전기도. 이 그라운드 레벨이 흔들리면 그 그라운드 레벨에 기초하는 모든 전자 칩들부터 시작해서 전자회로 다 마찬가지고요. 그 전자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CPU 안에 돌고 있는 AI 엔진에도 모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 드라이브는 사실 AI 엔진이 처리를 잘못한 건 아니고 신호가 들어오면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신호가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그리고 최소한 어떤 칩이 있을 거예요. 뭐 AD 컨버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칩들이 그것들을 신호를 처리할 거예요. 카메라에서 들어온 신호가 됐든 센서가 들어오는 신호가 됐든 모두 다 결국은 전자회로로 구성된 저 칩이 처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칩은 하이가 있고 자기 내부적으로 노가 있고 하이가 있어요. 이 하이는 우리가 디지털로는 1이라고 하고요. 노는 디지털로 0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저 칩 모든 시스템은 1과 0으로만 데이터를 처리를 해요. 근데 저 기준 전위가 흔들리면 현장에서 들어온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으면 이건 0이라고 치는데 기준 전위가 흔들리면 시그널이 이렇게 중간에 떠 있으면 이게 하이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요. 왜요? 저 그라운드 레벨이 흔들리면 현장에서 원래 센서가 측정한 레벨은 변동이 없는데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라운드 레벨이 흔들리면 칩들의 동작 전위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센서에서 들어온 신호를 0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1로 인식하거나 1로 인식해야 하는데 0으로 잘못 오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프레임 드랍이라고 왜 했냐면 이렇게 프레임 하나가 생기고 또 이렇게 프레임 하나가 생기고 막 여기가 프레임 데이터예요. 1010101010. 그럼 여기서 프레임 스타트 여기 프레임 엔드 여기 스타트 엔드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하필 이 프레임 스타트하는 이 시점에 그라운드 레벨이 흔들리면 저 프레임 스타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프레임을 인지해가지고 프레임 처리하는 칩은 프레임 스타트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프레임 종료까지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기 프레임의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 데이터는 버려버린다고요. 이걸 버려버려요. 이게 맞지요.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 이 시점에서 다시 프레임 감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 하나를 몽땅 날리는 걸 프레임 드랍이라고 그래요. 왜 저는 프레임 드랍이 생겼어요? 기준 전이 흔들림에서 생겼어요. 뭐 제가 요렇게 설명하다 보면 하염없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 밑에 있는 건 하나하나 그냥 쭉 나갈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현장의 원인, 서지라든지 모터에서 발생한 노이즈라든지 케이블 포설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이요 이렇게 소신호 케이블들 하고요. 저기
전력 케이블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신호 케이블들이 가는 케이블 트레이가 따로 있어요. 아예 물리적으로 케이블들이 다니는 길을 케이블 트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소신호가 가는 케이블 트레이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 개념 없이 거기에 뭐 220V 전력선들이 다니는 옆에다가 저기 센서에서 오는 미약한 신호선을 같이 깔고 다니고 하면 케이블 사이에 서로 유도 전류가 간섭이 생겨 가지고 데이터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케이블 포설 문제로 인해서 케이블 포설이 잘못되면 만약에 데이터가 센서에서 들어온 선이 있는데 바로 옆에 모터가 가동하는 선이 같이 있어요. 그 모터가 가동 시점에 또는 정지 시점에 엄청 노이즈 많이 EMI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나오는 패킷은 다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향받아 가지고.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은 패킷을 통신 패킷을 몽땅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리트라이 하겠지요. 다시 보내라고. 그러면 원래 들어올 패킷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잖아요. 다음번 패킷이. 이렇게 시간 어긋남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AI가 엄마 저 모터가 저렇게 패킷을 공격해 가지고 패킷이 하나가 없어져서 리트라이 하부 통신 시스템에서 리트라이 하라고 나에게 데이터를 늦게 주고 있네. 이걸 AI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AI에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데이터가 그 정한 적시에 들어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다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패킷 데이터 그 하나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추론 작업이 들어갔어요. 계산에.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하니 추론의 결과가 틀려지잖아요. 원래하고. 그죠? 그래 AI 추론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케이블 포설 문제, 프레임 드랍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 뭐 깊고 심오한 내용들이 안에가 숨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데이터 일부가 오염되고 이빨 빠지듯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쓰레기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해요. AI에. 그러면 AI에서 나온 판단도요. 거기서 나오는 판단도 쓰레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베지 인인데 가베지 아웃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는. 그러면 다행히 현장에 있는 모든 통신선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다행히 그 엣지 AI 시스템 박스 있잖아요. 컨솔 또는 캐비넷. 이 안에 들어있는 놈들은 그래도 외부에서 노이즈가 오더라도 여기서 차단돼 버리고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라고 해요. 전원 공급기를. 여기 파워 서플라이 유닛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에서 모두 다 전원들을 이렇게 받아갔어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같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력을 받아서 작동하는 놈들은 같은 패밀리가 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USB처럼 근거리에 있는 것은 자기 엣지 보드에서 파워 받아가서 썼기 때문에 문제 없고 이런 뭐 UART나 RS232 캐비넷 내에서 불과 2, 3m 내에 있는 통신 케이블들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케이블이 여기서 이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딴 놈한테 갔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딴 놈한테 갔을 때는. 이 동일 캐비넷 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보드 내부에 있는 통신들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또 UTP는 왜 문제가 없냐면요. 만약에 이 케이블이 UTP라고 해봐요. 이거 unshielded twist pair 케이블의 약자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더넷은요. 여기 어떤 장치가 한 놈이 있으면 여기서 나와가지고요. 여기 코일을 이렇게
해서 자기는 이렇게만 하고요. 여기서 유도된 코일이요. 이렇게 해서 다음번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더넷 그 원리는 중간중간에 자기 결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통신 속도를 10MHz로 정한 이유가 이 자기 유도가 발생을 하려면 이게 주파수가 계속 변해야 하거든요. 안 변하면 저 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더넷은 저렇게 신맥을 해가지고 계속 주파수가 변함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데이터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원리를 이용을 했어요. 얘 두 놈 코일 사이에는 이렇게 전자적으로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차단돼 있어요. 격리돼 있어요. 이쪽에서 전기적인 데미지가요 얘한테 못 가요. 이게 이더넷이에요. UTP는 이런 원리로 돼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삼는 것은 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거든요. 쉴디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이런 원리를 따르는데 문제는 옆 바깥에 쉴드층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보셨잖아요. 지난번 강의에 메쉬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져 있는 저 쉴드 물질이 이쪽에 있는 쉴드 물질하고 재수업계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한 방향에 연결됐냐 양방향에 연결되어 있냐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 쉴드와 쉴드가 서로 같이 접속하는 과정에서 그냥 RJ45 단자를 꽂는 과정에서 저 플러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쉴드 구조가 자동방으로 저렇게 연결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저런 일이 생기면 STP 쉴드 쉴드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경로가 발생을 해버려요. 이러면 이전 강의처럼 그래요? 쉴드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둘 사이에 약간의 전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거기로 전류가 흘러요? 치가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아니요. 전류가 흐르면요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우리 프레이밍 오른손 법칙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른손 손가락 오른손 전류가 흘러가면 그 오른손 방향 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나오죠? 자력이 형성되죠. 자석 전자석처럼 자력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 있는 선들에게 전부 다 유도되는 현상을 일으켜요. 이래서 UTP는 쉴드가 없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UTP는 문제 없어요. 여기다 그래 놓은 거예요. UTP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CCTV 영상 데이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상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그 RJ45 단자에 혹시 그 쉘 구조에 이게 이렇게 쉴드와 쉴드가 연결되는 형태로 돼 있다라면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네. 다 그런 관점이에요. 카메라 본체 뭐 문제 있어요. 근데 카메라 본체하고 거기 카메라를 폴대에 장착한 금속 브라켓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어 가지고 지구 전위가 곧바로 카메라 본체 안에 그라운드까지 연결돼 버리는 경우, 카메라 내부에는 기준 전위가요 지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러면 평소에 문제 없어요. 번개 치거나 이러면 저 그라운드는 흔들려요. 지전위가 흔들리니까. 혹시 주위에 있는 강한 모터가 왱 돌기 시작하면요 그때 지전위가 흔들리거든요. 그 주위에. 그러면 또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 그라운드가 흔들려 가지고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이 불안전해져요. 이해되세요? 전부 다 이 기준 전이가 흔들리는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도 몰랐어요.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본체하고 금속 브라켓 사이에 연결됐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POE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제 전원까지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역시 이놈이 보니까 파워까지 공급하는 건 좋은데 금속 경로로 해가지고 혹시 실드하고 같이 파워가 같이 물려 있는 건 아닌 건지 함체를 통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또 AI 이거 지금 AI 캐비넷이잖아 이거. AI 캐비넷 내도 엄격히 구분해 줘야 돼요. 절대로 이 DC GND는 절대로 어스나 이런 실드에 연결하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실드 막 어차피 접지는 똑같은 거야 하고 같이 물어놨어요. 이러면 사고예요. 아까 케이블 트레이는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죠. 케이블을 설치하는 방법. 그 포설한다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100m, 200m 케이블을 뭐 도로 따라서 쭉 깔고 가는 건데요. 그 땅바닥에 깔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어떤 금속 함체에 케이블을 쭉 깔 수 있는 구조 그걸 트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력용 트레이, 그 다음에 신호용 또는 컨트롤용 트레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민감한 신호는 다시 컨듀트 파이프로 해가지고 따로 격리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건 귀신이다 이거죠. 결국은 요 놈들이 고스트예요. 요 놈들의 고스트 숨어있는 귀신들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STP 쉴드 몰라 설마 이렇게 쉴드와 쉴드를 연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양단 쉴드가 돼 버렸어요. RJ45 단자에서도 그렇게 무심결에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전부 다 이게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카메라 브라켓.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설계 전 설계 검토해야 하고 시공을 하는데 그냥 하지 않고 감독을 해야 돼. 죄송하지만 이런 케이블 공사하는 업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전기만 우리 집안에 전기만 전기 공사 해주세요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높은 등급은 저거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폭발 위험이 있는 뭐 가스 플랜트나 이런 쪽에 그 시공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장 공사를 하셨던 업체가 이 일을 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저 개장 공사를 하시는 업체는 일반적인 전기공사 하는 업체보다 단가가 좀 매우 비싸요. 자기들은 굳이 이런 전기공사 안 해도 먹고 산다 이거죠. 일반 공사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엣지 AI 시스템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런 제대로 된 공사업체가 와가지고 좀 잘 좀 해주세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시장 상황이. 그래서 최대한 설계를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사실은 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시공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시공하세요라고 지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요. 이게 지금 우리 AI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설치 후에는 원인은요, AI가 작동이 불안해요. 현상은 그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찾기 엄청 어려워요. 이게 뭐 항상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 업체, 케이블 업체, CCTV 업체, 네트워크 업체 테스트 해봐도 다 정상이잖아요. 이 현상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다고 또 우리 시스템 노구에 접지 오류, 실드 오류 이렇게 나올 일도 없지요. 나오는 현상은 오직 프레임하고 이거 타임하고 리퀘스트하고 추론 불 불안정 뭐 이런 현상 나오니까 온팍 AI 시스템 공급 개발하는 업체에게 몽졸이 다 책임이 떠넘겨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사전에 공사 어떻게 슈퍼바이징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브라켓 진짜 접촉된 거야? 테스터 가지고 저항 측정만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걸 확인을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바쁘니까요. 왜 바쁘냐면요. 각자 다 개발해가지고 거의 이제 저기 시험 평가 앞두고 시운전 앞두고 막 서둘러서 설치하시잖아요. 그 다 현장에서 막판에 저거 못하지요. 사전에 다 검토돼 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모두 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어야죠. 이렇게 공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검사 한번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당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델이 잘못됐다고 그 AI가 치명적이지 않아요. 까짓 거 모델 잘못됐으면 조금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센서선, CCTV 이런 것들이 잘못돼 버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다시 공사해야 할 수도 없고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확인해야 하는데 어우 그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 납품해가지고 시운전 했다고 했는데 그제 가서 다시 전기를 끄고 케이블을 다시 깔고 생각만 해도 지옥이죠. 생각만 해도 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링 퍼스트, 인스톨레이션은 넥스트예요. 엔지니어링 퍼스트가 안 되면요. 그 뒤에 뒷감당은 엔지니어링 퍼스트 안 하신 분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시하는 문제예요. 이거 도무지 뒷감당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저기 했는데요. 내용이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도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제 메일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